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학원대학교 1학년 최원일입니다. 처음 교당에 왔을 때 일반 법회에서도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들었을 때 어떤 걸 가지고 내가 교도님들께 이야기를 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평소 생활하시면서 이렇게 사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전을 보는데 실시품 2장 본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실시품 2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금을 잘 캐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할 것이고 그 사람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알려주면 잘 캐서 생활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을 딱 보고 다른 거 이야기할 필요 없겠다. 그냥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금을 캐오면서 살아왔는가를 교도님들께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공부를 해왔는가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출가를 하기 전에 중고등학교 때 저는 엄청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앞에서 별로 떠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보이시죠? 그런데 전에는 너무 많이 이 자리에 올라오면 떨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잘 이야기도 못하고 식당 가서 주문을 하려고 하면은 주문도 못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부탁하기도 하고 길도 잘 못 물어보고 그 정도로 굉장히 소심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꾸만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막 흘러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저에게 있어서 첫 번째 변화가 되었던 시기가 바로 간사 생활을 하던 때였습니다. 제가 간사 2년차 생활을 보내고 있던 때였는데 그때 교무님께서 원일아 신발 벗어놓을 때 이렇게 뒤로 이렇게 돌려놓고 들어가는 거를 유무념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귀찮은데 안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저는 간사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무님께 일단 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지만 좀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잡고 그래도 이거 신발 뒤로 돌려놓고 가는 공부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이거를 조금씩 챙기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떤 변화였냐면 이게 신발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안 챙기면은 막 신발을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자꾸 마음을 챙기고 하다 보니까 어느새 그때만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을 돌아보게 될 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마음을 돌아봄으로써 그 행동을 조금씩이라도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교무님께서 유무념을 가르쳐 주신 이유도 하라고 해보신 이유도 저한테 여기에서 금을 캘 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한번 금을 캐는 연습을 해봐라 라고 알려주신 것이었다는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돌아보는 힘이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제가 어째서 이렇게 소심하게 지내고 있는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어떤 연습을 해보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도님들하고 이렇게 접촉할 때도 그것을 받아들여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기관에서 간사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간혹 방송을 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방송하는 게 너무 떨리고 두려워가지고 방송하기 막 30분, 20분 전에 막 떨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이것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방송해야 될 시간이 되면은 어떤 멘트를 해야겠다 하고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대로 떨지 않고 하는 수준에까지 이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이긴 했지만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 유무념이라는 그 방법을 통해서 그 금을 아주 약간이라도 이렇게 체금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저는 자궁 공부를 시작으로 해서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체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궁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자궁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거에 막 집착해가지고 이거를 안 하는 사람이 보이면 저 사람은 왜 이걸 안 하지? 하는 거에 막 그거에 끌려가가지고 더 큰 공부를 못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그 대종사님께서도 요음품 5장에서 이 선이 좋은 것이나 작은 선의 얽매이면 큰 선을 방해하고, 지혜가 좋은 것이나 작은 지혜에 얽매이면 큰 지혜를 방해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도 그 뜻이 뭔지 그때는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할 때는 다른 도반이 이 신발 뒤로 돌려놓고 들어가지 않는 걸 보면 쟤는 공부를 덜 했다, 공부가 안 된 사람이다. 더 심할 때는 교무님한테서 그런 모습이 보일 때도 저 교무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실 그게 있나? 하는 생각까지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이거에 주착하게 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저는 그때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공부가 그거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더 큰 것으로 보아야 되는 것인데, 그거 하나에만 이렇게 그 작은 눈으로만 보게 되니까 자꾸 그거에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바위에서 이 금을 캐서 쓸 때 그 캐서 쓴 거는 같은데 저는 아주 작은 사금만 이렇게 가져가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금을 캐서 사용하고 있는 줄은 모르고 저 사람은 사금 캐는 방법도 모르네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알지 못하다가 군대에 들어가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마음 공부를 했는데 저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군대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고 보니까 그냥 마음 공부하지 않은 다른 사람하고 그냥 거의 비슷하게 마음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던 마음 공부가 얼마나 이렇게 사소하고 작은 것인지, 그리고 이게 아직은 내가 더 해야 할 공부가 많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공부를 할 때는 이제 사소하고 작은 거에서는 마음을 돌려서 잘 쓸 수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만 더 커져도 그거에 자꾸 끌려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큰 힘을 얻지 못했던 거죠. 21개월의 그 짧은 기간이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작은 것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부를 더 넓혀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 공부를 넓혀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상 속에서 작게 지키는 유무념뿐만이 아니라 대종사님의 교법을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이 교법을 생활 속에 녹여내기 위한 유무념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몇 페이지씩이라도 이렇게 교전을 읽고, 그리고 1분, 2분이라도 단전주를 해보고 좌선을 해보는 그런 유무념을 가지고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학기가 가면 갈수록 점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양적인 변화도 물론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씩 읽던 교전은 어느새 하루에 30페이지, 40페이지씩 읽게 되고 1, 2분씩 하던 선도 3분, 4분 그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기 시작하니까 전에는 학교 수업을 들어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막 졸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대종사님의 교법을 생활 속에서 계속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다 보니까 학교 공부를 할 때도 대종사님께서 이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셨구나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되었고, 그리고 그 내용들이 저의 마음속에 더 많이 다가옴으로써 더 공부를 진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공부에 그리고
또 작은 공부에 자꾸 갇히려는 모습이 보일 때마다 내가 그것에 갇히고 있구나라는 것을 그래도 조금은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금을 조금만 캐서 쓰는 것에 만족하고 그 안에 갇혀 있었다면 바위 속에 수없이 많은 금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그 정도의 금만 캐서 생활을 했을 텐데 그 안에 더 많은 금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것을 가져다가 캐서 쓰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부분만 캐내서 쓰면서 이제 다 캤고 이제 쓸만한 건 다 썼다라고 착각하고 있던 것을 이제 좀 바꾸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마음 쓰는 공부의 범위를 넓혀가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의 공부에 대해서 그 전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공부 안 하니까 공부가 안 된 사람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공부를 하고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화를 할 때에도 전에는 내가 주장하는 게 무조건 맞고 내가 하는 게 무조건 맞는데 왜 너는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느냐라는 태도로 회화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회화를 할 때에도 나는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렇다면 저 사람이 공부했던 내용을 내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실현을 할 수 있을까라고 마음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계기 또한 되었습니다. 작은 공부에 국한된다면 큰 공부로 나아가지 못하고 갇혀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서 이제 더 큰 공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마련한 것이죠. 자, 이제 더욱 큰 공부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그 힘을 내고 그 공부를 넓혀가려는 이제 생각까지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도 어느 정도 안정되기 시작했고 이해도 많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한 가지 발생을 하는데 제가 원래 출가하기 전에는 편두통이 심해가지고 입원도 하고 하루에 막 몇 번씩 두통이 오고 그랬었는데 출가한 이후에는 이제 마음도 편해지고 이제 다스릴 수 있게 되니까 그게 많이 없어졌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계속 편두통이 가끔씩 자꾸 오는 거예요. 뭐지? 분명 나는 공부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편두통이 왜 오지? 그냥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꾸만 이게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했는데 제가 4학년 때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학년 담당 교무님하고 상담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상담하는 시간에서 학년 교무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일이는 이제 그냥 교전 보고 그런 공부나 그런 건 많이 하는데 정신 수양하는 거 그러니까 선이랑 연부라는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채웠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머리를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저는 실제로 좌선 시간에는 딱 들어가면은 그냥 고개가 딱 앞으로 떨어져가지고 그 상태로 고정되어 있다가 죽비 딱 치면 그때 올라오고 그러니까 졸았던 거죠. 계속 졸고 연불 시간에도 잘 하다가도 졸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큰 위화감이나 이거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큰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를 듣고 나니까 내가 공부를 제대로 잘 맞춰서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수양 공부를 통해서 이제 마음을 비워내고 그리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연습이 필요한데 그런데 저는 공부를 하는 것이 계속 머리를 쓰고 생각하는 그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계속 머리만 쓰다 보니까 두통이 계속 온 거였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선을 통해서 마음을 비워내고 그 비워낸 자리를 통해서 다시 공부를 하는 과정이 필요했는데 계속 머리만 쓴 거죠. 대종사님께서도 교의품 21장에서 사막은 쇠스랑의 새 발과도 같아서 그것이 같이 나아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 새 발 중에서 하나가 지금 없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계속 공부를 했던 거죠.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마음을 쉬는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정신수양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정신수양 공부로 이제 평소 생활을 할 때 이렇게 뚫고 나가야 되는 공부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사리연구 작업취사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너무 그 머리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공부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더 넓혀가지도 못했었고요. 그래서 이 성공부에 더 노력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금을 캐서 사용하는데 금에도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잖아요. 그 일부 사용 방법만 사용하고 다른 사용 방법으로는 사용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금에도 여러 가지 사용 방법이 있는데 그것에 자꾸 집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밖에 사용할 줄 모르고 다른 방법으로 사용해야 될 때는 사용할 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과 같죠. 그래서 저는 연불과 자선 시간에 이것이 집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불하는 시간도 조금 더 집중하게 되고 좌선하는 시간에도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특히 좌선하는 시간에 더 집중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수마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는 계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지금 좌선과 연불을 계속해서 지금 더 발전해 나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앉아서 한 20분 정도는 그래도 앉아서 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시간을 계속해서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듯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교법이라는 금을 캐고 사용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에서 그쳐야 될까 하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 이것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 금을 캐는데도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금을 캘 때도 여러 가지 해야 될 행동들이 있고 제가 물론 계속해서 그 금을 캐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 금을 더 많이 캐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더 돌아보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유무념으로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어떻게 금을 캐왔는지 그 과정을 계속 돌아보기 위해서 일기를 저는 계속 빠지지 않고 쓰는 연습을 하면서 그것을 돌아보는 연습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혼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금 캐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들이 원불교 교법을 통해서 하는 것은 혼자서 금을 잘 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금을 잘 캐서 사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줘서 함께 그 금을 잘 캐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출가를 한 이후에 부모님께서도 원일아 네 모습이 출가한 직후에는 별로 안 좋아 보였는데 이제 출가한 다음부터 계속 좋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교당에 계속 다니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것을 통해서 금을 캐는 방법을 저 혼자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도 전해주고 그리고 그 전해주신 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도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것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일원상의 진리라는 일원대도의 금맥은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나오게 됩니다. 저도 이러한 금맥을 계속해서 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끝없는 금맥을 발견해서 이 생활을 할 수 있을지 항상 연마하고 그리고 또 준비하는 교무가 되겠습니다. 이 교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그리고 온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되고 평화의 세상이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강자가 될 수 있는 세상이 되기까지 노력해 나가는 전무 출신이 되도록 여기에서 교도님들과 다시 한번 약속을 하면서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